자, 제가 여러 차례 요즘에 NBA를 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관망을 하겠다, 소액으로 좀 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NBA는 저는 좀 메리트 있는 경기들이 꽤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좀 한두 경기밖에 안 했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는 게 맞나, 얘네들이 보여준 경기력이 과연 연속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몇몇 팀들은 저는 뭐 좋은 이런 흐름에 있다 이런 생각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는 조금 NBA는 도전적으로 임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자,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얘네들이요 양팀 다 미러키는 미들턴이 없는 상태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죠. 내일은 제가 여기 좀 잘못 썼는데 여기 아마 해리스가 뛰기는 뛸 거예요. 근데 이 해리스가 요즘에 메시 같은 애들이 분투해주고 버디 힐드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가 외곽 이런 경력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버디 힐드가 들어오고 최근 3경기 동안은 나름대로 3점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필라델피아가 최근 9경기 기준 3점 골 뒤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되게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30%대 후반? 그 정도로 꽂아주고는 있기는 해요. 한 37% 이상, 38% 막 그 정도 잘해주고 있는 편인데 버디 힐드의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는 기간,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드린 적도 있는데 엔비드가 지금 한 13, 4경기 정도 결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9경기 정도로만 추려봤어요. 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가 3승 6패예요. 최근 9경기 필라가 3승 6패인데 그 기간 동안 득점력, 위쪽에 있는 공격 지표, 아래쪽에 있는 수비 지표 모두 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플레이오프 도전조차 어려워 보이는 그런 팀으로 변신을 했는데, 반대로 미러키는 어땠냐? 미러키는 지금 미들턴만으로는 딱히 그런 결장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25등 수준, 득점이 25등이고 3점이나 야투나 다 하위권이죠. 그리고 수비는 그래도 괜찮다. 이게 미러키가 요즘 보면은 보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있는 것들, 맨 앞쪽에 있는 거, 이거 맨 앞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은 맨 앞쪽에 있는 게 최근 8경기 동안 미러키의 득점, 실점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인데 그 괄호에 있는 순위가 이게 30개 팀 가운데 순위라고 했잖아요. 뒤쪽에 있는 순위들에 비해서 11등, 23등에 비해서 실점이 9등, 3점을 많이 쳐맞았는데 3점 허용률이 높았는데 실점은 적은 편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유투를 적게 허용했거나 상대팀한테 야투 시도를 적게 이렇게 컨트롤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슛을 많이 못 던지게 좀 타이트한 수비를 했다,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미러키가 그나마 좀 봐줄만한 야투 성공률이나 3점에 비해서는 득점도 적은 편이에요. 미러키는 되게 자유투도 많이 뽑아내는 팀인데 이것도 뭐냐면 미러키가 조금 템포가 느려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에 미러키가 좀 언더팀의 색깔이 난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 필라델피아도 엔비드가 없으니까 언더게임을 많이 하고요. 근데 내일 기준점이 232.5인데 저는 근데 양팀이 보면은 최근에 너무 언더팀들을 많이 만났다. 먼저 필라델피아가 최근 4경기 동안 클블, 뉴욕, 마이애미, 클블 이렇게 만났고, 미러키는 미네소타, 멤피스, 마이애미, 덴버, 샬럿, 미네소타 이렇게 만났어요. 최근 6경기를 지표상으로. 제가 다 이게 최근 9경기, 최근 8경기 이런 지표잖아요. 최근에 필라델피아도 9경기 동안 언더세고 미러키도 8경기 동안 언더세가 드러나는데 너무 좀 언더팀들을 많이 만난 게 아닌가. 지금 딱 엄밀히 말하면은 필라델피아나 미러키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언더팀이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내일 경기 232.5면은 나는 일단 오바 쪽을 조금 보고 싶네. 이게 지표상으로 언더 지표인데 양팀 다 최근 상대한 팀들이 너무 언더 팀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눈에 있는 지표만을 보고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러키가 직전 경기에 미네소타를 상대를 했는데 112대 107로 이겼어요. 그 전에 양팀이 맞붙었을 때는 미네소타가 129대 105로 갭했는데 그래도 미러키가 직전 경기 미네 원정 가가지고 오히려 승리를 했다. 그 경기가 진짜 쿤보가 진짜 머리채를 다 잡았어. 진짜 쿤보가 여전히 MVP 컨텐더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한 판이었었고, 릴라드도 되게 부진했는데 그래도 4쿼터 때는 터프샷을 꽂아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했다 싶습니다. 여전히 미러키는 미들턴이 없으면은 이런 이지 샷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못 뽑고 좀 코트를 빡빡하게 쓰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브룩 로페즈도 한창 좋았던, 외곽에서 3도 도움도 주고 인사이드에서 강점도 보여주고 하면서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보다는 미러키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미러키 쪽의 승리 그리고 오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닉스 대 레이커스인데, 자, 르듀 대전이죠. 르브론 있는 레이커스와 피닉스의 듀란트.
르투 대전인데 피닉스가 내일도 이제 또 브래들리 빌이 결장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체자인 에릭 고든마저 퀘셔너블이긴 한데 참 어렵죠. 이래가지고 요즘엔 피닉스가 후반기 들어서 2경기를 했는데 2경기 다 댈러스랑 휴스턴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경기에서 전부 다 113점, 110점 좀 득점을 또 저조했었거든요. 확연하게 피닉스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본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야투 성공률이었잖아. 근데 요즘의 피닉스가 최근 8경기는 야투율이 엄청 떨어졌죠. 48.6%로. 원래 피닉스가 한창 잘할 때는 야투 성공률이 55% 이랬어. 그때 막 부커 미치고 팀에 듀란트 있고 그레이슨 알렌 막 지금 180 클럽에다가 너키치도 인사이드 마무리 좋고 이러다 보니까 피닉스가 야투 하나만큼은 끝내줬는데 최근에 야투를 좀 말아먹으면서 지금 야투율도 좀 보잘것없이 됐죠. 오히려 레이커스가 앞섭니다. 요즘에 피닉스의 공격력은 조금 의문부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지금 막 결장하고 그랬었는데도 그 경기는 뭐 골스한테 좀 크게 패배를 했지만은 어쨌든 뭐 직전 샌안토니오한테도 5점 차. 좀 어려운 승부였지만 그래도 승리는 했고 르브론 대 듀란트가 맞붙는데 아무래도 늘 조력자적인 면에서 듀란트 쪽이 조력자가 조금 모자랐었거든요. 근데 내일도 하필이면 브래들리 빌이 없다. 레이커스는 지금 AD가 있고 뭐 지금 활활 타르고 있는 디로라든지 리브스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저는 레이커스 쪽의 선수풀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요즘에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 분위기 자체도 피닉스 쪽이 많이 별로다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레이커스의 프렌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피닉스가 워낙에 좀 득점이 안 나서 그렇지 레이커스 쪽은 템포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이커스가 이 피닉스의 약한 인사이드라든지 그런 것도 공략할 만도 한 것 같고 나는 이게 피닉스가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110점밖에 못 넣었을 때는 너무 3점이 안 터졌어. 3점이 31개 중에 7개밖에 안 터졌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피닉스의 3점이 조금이라도 더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피닉스가요 실점을 113.5점으로 리그 14등수는 중위권인데 피닉스가 사실은 수비를 잘해요. 야투 허용률이나 3점 허용률 보면은 5등이나 3등이잖아.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수비를 나름대로 높은 확률로 막아. 근데 실점은 많다. 이게 뭐냐면은 자유투를 많이 주거나 많은 슛을 허용을 하거나 이건데 그런 면에서 피닉스가 수비를 조금 더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팀한테 기회를 워낙에 많이 준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레이커스 프렌 쪽에 힘이 조금이라도 실릴 것 같고 오바 쪽도 한번 좋게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라면은 레이커스가 원정이 약하다. 피닉스가 또 홈이 또 괜찮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그 피닉스가 홈에서는 18승 11패고 원정은 15승 13패거든요. 그래서 홈 원정 격차가 조금 있는 편이고 레이커스도 홈에서는 21승 9패인데 원정에서 11승 18패예요. 이런 것들 조금 걱정이야. 나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피닉스는 브래들리 빌이라는 결장자가 꽤나 커 보이고 레이커스는 뭐 대단한 결장은 없다.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랄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인디애나 대 댈러스 경기. 자, 250점이 넘는 기준점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인디애나도 그렇고 요즘에 댈러스도 그렇고 사실은 얘네들이 언제지? 한 11월달? 11월달 이때쯤에 맞붙었으면 거의 한 270점도 노려볼 만한 그런 오바팀들의 대결인데 얘네들의 색깔이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인디애나가 포워드에다가 오비토핀, 베네이트 메서린 이런 친구들을 주전으로 쓸 때는 인디애나가 엄청 빠른 템포로 농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이스미스나 제일런 스미스 이런 친구들을 주전으로 올리고 나서부터는 시아캄이 또 그리고 트레이드로 업어오고 이러고부터는 인디애나가 그때만큼 막 뛰는 농구를 하지는 않아요. 경기를 봐도 그렇고 이런 뭐랄까 스탯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봐도 인디애나 농구가 그때만큼 오바 게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리고 또 댈러스는 어떠냐? 댈러스도 제가 막 어빙이나 팀 하더웨이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앞선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오바 게임을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댈러스가 지금 최근에 7연승 중이거든요. 제가 여기 아래쪽에 최근 9경기로 짚어봤는데 9경기로 집든 7경기로 집든 둘 다 들어가는 거 언더세가 두드러집니다. 자 일단은 최근 8경기 인디애나는 평균적으로 239점 정도 지금 득점이랑 실점 이렇게 더하면 되죠. 239점 정도 나고 댈러스가 최근 9경기 동안 227점밖에 안 나요. 근데 내일 기준점이 251.5다. 저는 이거는 글쎄 물론 이거 오즈메이커들이 나보다 농구도 많이 보고 잘 보겠지만은 일단 양팀 다 한창 때 이게 251이면은 진짜 올 시즌 막 인디애나 댈러스나 한창 오바 게임을 할 때의 기준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난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오바팀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인디애나 댈러스는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댈러스가
트레이드로 개포드랑 PJ 워싱턴 업어왔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7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간 동안 한번 오클라호마한테 146대 111 진짜 맹폭을 했던 그런 경기 말고는 대부분의 경기들에서 120점을 본참 넘지가 않았고 125점도 넘기는 게 없었어요. 125점도 못 넘기고 승리를 했는데 대부분의 경기를 다 승리를 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일단 양 팀의 기세도 댈러스가 앞서고 댈러스가 승리하는 그림이라면 언더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들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댈러스 쪽을 좋게 보고 언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 한번 볼게요. 워싱턴이 지금 10연패 중입니다. 10연패.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도 최근 이제 후반기 들어서 두 경기 전부 다 도노반 미첼이 질병 같은 이슈로 결장을 했었고 그 경기를 전부 다 클리블랜드가 졌어요. 그래서 내일도 클리블랜드가 10.5마인인데 클리블랜드 경기를 좋게 보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미첼이 뛸지 안 뛸지도 모르고 미첼이 안 뛴 경기에서 지금 올랜도랑 필라델피아한테 패배를 했다. 좀 무기력하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요. 일단은 맞대결 상으로 워싱턴한테 클리블랜드가 7연승 중이에요. 7연승 중. 그리고 이 워싱턴도 지금 뭐 제 라인업 상으로 조던 풀을 선발로 올려놨는데 사실 조던 풀 대신에 막 빌랄 쿨리발리 같은 애들 선발로 쓰고 조던 풀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2월달에 정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조던 풀이 2월달 동안 12.3득점, 야투율 30.1%, 3.26.5% 극악의 효율입니다. 조던 풀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아무래도 워싱턴이 이런 자기 팀의 이런 강점 같은 것도 못 살리고 있고 한창 막 워싱턴이 수비적으로도 뭔가 보인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고 보시다시피 워싱턴이 최근 10연패 동안 공격도 잘 안 되고 야투 효율, 3점 효율 다 쓰레기고 그나마 수비는 3점을 잘 맞기는 한데 일단은 인사이드를 개털려요. 내일 또 클리블랜드는 모블리랑 알렌 상당히 강력한 투빅이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워싱턴이 내일도 저는 막 그렇게 막 뭔가 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아무리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안 좋다고 하지만은 이 경기는 뭐 저희가 그 도노반 미첼의 출전 유무를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어디 뭐 발목이나 무릎 뭐 어디 뭐 근육 부상 이런 게 아니라 그 질병 같은 이슈거든. 뭐 감기 몸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미첼이 두 경기 결장했으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봐요. 우리도 뭐 감기 몸살 같은 거 한 4일 5일 정도 있으면은 한창 아프다가 괜찮아지잖아. 일단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이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10.5마인을 할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긴 할게요. 근데 이 경기는 나는 별로 맛은 없네. 미첼의 출전 유무도 불투명하고. 자, 애틀랜타 대 올랜도인데 일단 애틀랜타는 극 오바팀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준점이 226.5. 아무래도 트레이 형이 결장을 생각해갖고 이렇게 준 것 같아. 이게 애틀랜타가요. 그 시즌 중에 한 달 전쯤? 그때 한 달 전쯤에 얘네들이 갑자기 언더팀 흉내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애틀랜타가 경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애틀랜타가 시즌 전체로 봐도 가운데 보시면 시즌 전체로 봐도 득점 3등 막 이런 팀이잖아. 실점도 되게 많은 팀이고 근데 한 달 전쯤에 얘네들이 막 갑자기 경기당 220점밖에 안 나고 그런 경기를 언더팀 행세를 한 8경기 정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막 그 트레이 형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댈러스에서 돈치치가 그 73득점인가 기록 세웠던 날에 애틀랜타도 엄청 불타올랐었거든. 그 뒤로 애틀랜타는 쭉 계속 지금 오버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애틀랜타 다시 오버팀으로 거듭났던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기를 트레이 형이 뛰었다. 근데 내일은 트레이 형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거든요. 이거를 오바는 조금 고민되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애틀랜타는 그래도 트레이 형이 있든 없든 물론 트레이 형이 막 터프샷 쏘고 하고 막 어시스트 많이 기록하고 그런 친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머레이나 보그다노비치가 아주 이런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애틀랜타는 좀 빠른 템포로 농구를 하는 편이고 이 올랜도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 오바 색깔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한창 막 올랜도가 극수비 팀이었던 때보다는 조금 나는 오바 기운이 보이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 올랜도도 내일 백투백이잖아요. 올랜도가 백투백일 때 올 시즌 11번을 백투백을 했는데 3승 8패였었고 백투백일 때마다. 그리고 백투백일 때 득점은 110점, 야투 같은 거 그냥 평범하고 백투백일 때 수비가 좀 안 좋아집니다. 118점 실점에다가 야투 48%, 3점 38% 허용을 한다. 본인들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허용을 해요. 올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올랜도가 지금 후반기 들어서 클리블랜드 잡고 오늘 또 디트로이트한테 마지막 3 꽂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다 언더 게임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였고 상대가 애틀이라면 나는 그래도 기회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경기당 지금 뭐 직전 토론토전에는 야투 시도를 106번을 했고요. 샬럿이랑 붙었을 때도 89번. 샬럿이 지금 되게 언더팀인데
샬럿이랑 했을 때도 많은 야투 시도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애틀랜타는 많은 이런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올랜도도 조금 맞춰갈 때는 맞춰가주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나는 일단은 오바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양팀의 분위기상으로는 올랜도 쪽의 승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애틀랜타가 최대한 이런 득점을 많이 하는 와중에 올랜도도 맞춰가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 올랜도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뉴올리언스 대 시카고 경기. 자, 이거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뉴올리언스가 직전 경기에서 그 맥컬럼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 경기 또 잉그램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잉그램이랑 맥컬럼이 없으니까 이 팀에 리딩을 할 선수가 없다. 공격 조립을 할 선수가 없는 거야. 사실 내일 선발로 나오는 알바라도도 이 친구가 막 스틸이라든지 수비적으로 허슬이 있는 선수지만은 막 지휘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마이애미전이었나? 그때도 경기가 되게 언더게임이었었죠. 그날도 맥컬럼의 조기 부상이라든지 잉그램은 원래 결장이 왔다. 여러가지 뭐 퇴장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게임이 났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뉴올리언스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그 전까지 뉴올이 9경기 동안 8승 1패였는데 하필이면 마이애미전을 패배를 했고 맥컬럼을 잃었다. 내일 잉그램이 뛸지 안 뛸지는 아침에 봐야겠습니다만은 뉴올리언스의 공격 작업이 꽤나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반대로 시카고는 요즘에 투빅을 써가지고 얘네들이, 나는 잘 모르겠어. 요즘 시카고가 지금 이제 재개되고 나서 보스턴한테 개발리고 나서 보스턴한테 17점 차로 개발렸었고, 그전에는 이제 전반기 막바지쯤 그때 뭐 클리블랜드한테 아쉽게 지고 애틀랜타랑 되게 오바 게임 하고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냥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시카고가 그래도 옛날에 그런 언더 팀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나긴 난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내일 기준점이 너무 낮단 말이죠. 222.5야. 이러면 사실 오바를 가고 싶은데, 뉴올리언스도 그렇고, 뉴올리언스 얘네들이 좀 이길 때, 최근에 많이 이기고 할 때는 저득점 양상이 많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양팀 다 보면은 뉴올리언스 최근 10경기 8승 1패 했던 기간 포함해가지고 최근 10경기 8승 2패인데, 그 기간 동안 보면은 121점밖에 안 났어요. 득점이 중위권 수준이었고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했다. 그리고 야투 허용률이나 3점 허용률에 비해서는 그 실점 순위가 4등으로 좋은 편이다. 이런 것도 보면은 상대한테 좀 많은 야투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는 뉴올 쪽이 좀 언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로 시카고는 최근 8경기 동안 보면은 거의 한 235점 이렇게 터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언더오버가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 지표상으로 이렇게 보면 오반데, 저는 그냥 이거 뉴올리언스 승 쪽에 언더보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막 추천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골스 대 덴버. 지금 일단은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덴버가 6연승 중이에요. 6연승. 근데 보면은 사실 올 시즌 덴버가 2번 다 골스를 잡아냈을 때는 골스가 조금 삐리했을 때거든. 근데 요즘에 골스는 되게 잘하고 있죠. 반대로 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좀 헤매는 모양새인 것 같고, 이 덴버도 지금 그 재개되고 난 이후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2경기 동안 워싱턴이랑 포틀랜드 조금 쉬운 팀을 만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워싱턴이랑 포틀랜드도 조금 언더 색깔이 없지는 않은 팀이고, 덴버는 그 전까지 전반기 막바지까지만 하더라도 언더 색깔이 짙었거든요. 근데 최근 2경기 동안 덴버가 130대 110, 240점 경기, 포틀랜드전 127대 112, 239점 경기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일 상대가 골스다. 자, 골스 보면은 최근 9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22점을 넣고 있고, 뭐 3점 같은 거 전체 3등 수준으로 잘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일단은 오바 쪽을 생각을 좀 하게 돼. 덴버가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오바팀의 색깔이 생겼다는 거. 내일도 물론 이제 머레이나 KCP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긴 한데, 일단은 골스는요, 얘네들이 치고 나갔던 데에는 막강한 공격력이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더해지면서 수비적으로도 좋아졌고, 그래서 저는 골스가 지금 올 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얘네가 최근 9경기 동안 8승 1패거든요. 그 8승 1패 기간 동안 공격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됐다. 이게 골스의 색깔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골스가 트렌을 받았으면 일단은 골스가 한번 덴버 상대로 연패를 벗어던질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골스의 프렌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덴버도 요즘에 오바 흐름, 골스도 기본적으로 템포도 빠른 팀이고 양팀의 맞대결 상으로도 232.5는 조금 만만한 기준점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바를 선택할 것 같네요. 다음 이제 휴스턴 대 오클라호마인데, 사실 뭐 휴스턴은 제가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휴스턴이 가장 최근 맞대결 오클 상대로 110대 101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오클라호마의 약점, 아주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내준다, 그거였거든요. 리바운드 싸움이 일단 안 됐어. 오클이 이날 오클이 리바운드 30개였고 휴스턴이 무려 53개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인데,
그래서 휴스턴이 이런 리바운드를 지배를 했고 되게 오클이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오클이랑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오클라호마가 한창 안 좋았을 때는 이 새끼를 DTD 하나 싶었는데 그 전반기 막바지 때 세크라멘토랑 올랜도를 사냥을 했고 후반기 들어서는 클파를 잡고 워싱턴도 학살을 했습니다. 41점 차로. 저는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그 한창 좋았던 때로 조금 복귀를 한 것 같고 휴스턴은 여전히 밍밍해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일단 오클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오클이 아무래도 직접 맞대결이나 그런 데서 리바운드를 털리다 보니까 5.5 이거밖에 안 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휴스턴이 홈에서는 좀 세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요즘에 오클의 기세 그거를 높게 살 것 같고 또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오클라호마가 이 전반기 때 미네소타, 덴버, 클파 서부의 강팀들이랑 너무 많이 만났어요. 오클라호마가 미네소타, 덴버, 클파한테 전부 다 타이브레이커 우위를 가지고 있다. 좀 상대적 상으로 덴버랑 클파한테는 이기고 있고 미네소타한테는 2대2예요. 오클라호마가 전반기에도 막강한 팀들 상대로 게임을 잘 치렀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 그래 분위기가 요즘에 좋구나 이런 까지 더해진다면은 저는 오클 쪽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볼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한창 좋았던 때의 모습을 회복을 했다. 평균 최근 8경기 적은 경기도 아니고 최근 8경기입니다. 최근 8경기 기간 동안 오클이 6승 2패인데 댈러스랑 유타한테 패배하긴 했지만 6승 2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27.6점 야투율 50.8%, 3점 43.4%로 때려받고 있다. 휴스턴은 반대로 공격 같은 거 잘 안 되고 수비는 그냥 중위권 수준 뭐 이런 상태여가지고 저는 기본적인 체급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의 승리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유타 대 샌안토니오인데요.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의 샌안토니오도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후반기였나? 후반기 2경기 동안 레이커스한테도 5점차, 세크라멘토한테도 5점차 나름대로 꽤 잘 비빕니다. 웬맨야마가 워낙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 직전 경기에도 보니까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락 이 5가지 주된 박스스코어의 5가지 수치에서 전부 다 5개 이상을 기록을 했다. 되게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웬맨야마가 그런 기록도 달성하고 요즘에 폼도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합니다. 거기다 더해져가지고 트레존스나 바셀은 원래 잘하고 제레미 소엔도 나름대로 요즘 조금 쳐주고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는데 이 유타는 조금 흔들리는 편이죠. 최근에 샌안토니오가 10경기 동안 1승 9패인데 이 유타도 2승 8패예요. 더구나 유타가 자랑했던 홈 성적 홈에서도 4연패 중입니다. 4연패. 뭐 상대가 골스, 레이커스, 골스, 샬럿한테 패배한 것도 그렇고 유타가 홈에서도 이제 한창 좋았던 때만큼 그런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거 유타가 요즘에 조금 밍밍한데 그래도 샌안토니오는 유타가 이길만 하지 않나? 왜냐면은 유타가 홈에서는 17승 12패고 샌안토니오는 원정 6승 25패거든요. 근데 이 샌안토니오가 요즘 웬만냐마 위시로 애들이 조금 비비긴 비비고 이거 유타의 6.5만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요즘에 유타는 공격력도 조금 떨어졌고 샌안토니오도 최근 7경기 동안 공격이나 수비나 수치 자체는 안 좋아요. 그리고 좀 언더팀의 색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 팀을 봤을 때는 타이틀만 놓고 보면 오바팀들인데 242.5? 이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샬럿 경기인데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내일도 포틀랜드가 지금 브록던이 결장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브록던 얻는 포틀랜드는 공수 양면에서 거의 한 18점이었나? 8점인가 9점인가? 그 정도를 잃는다. 그만큼 브록던이 가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포틀랜드 최근 11경기 꽤나 긴 기간 동안 최근 그리고 또 7연패 중이기도 하고요. 포틀랜드가 7연패를 하는 와중에 득점 29등, 수비 16등 뭐 이런 식으로 수비는 그나마 조금 되지만은 공격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포틀랜드가. 그런 상태고 내일도 아마 브록던이나 뭐 스쿠데슨도 없고 샤프도 없고 팀의 이런 백코트 중에서 사이머스가 뛰기는 하지만은 브록던, 샤프, 핸더슨이 없다. 일단은 주득점원들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 포틀랜드가 많은 득점을 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반대로 샬럿은 어떠냐. 샬럿이 트레이드 포함해가지고 4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기 골스한테 84대 97 그냥 완전히 싸먹혔습니다. 언더게임을 했는데 일단은 샬럿이 지금 트레이드 이후에는 그 전에 4연승이었고 골스한테 패배하기 전까지는 직전 경기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13.5의 프렌이었거든요. 제가 이 경기도 프렌 내다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점으로 프렌을 해줬거든요. 어쨌든 나는 일단 트레이드 이후에 샬럿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는 하다. 뭐 미치치 데려오고 트레맨 데려오고
또 누구야 그랜트 윌리엄스 데려오고 이랬는데 좀 PJ 워싱턴 원래 주전이었다고 치고 그 팀에서 좀 잉여 자원이라고 할까요? 부상으로 어차피 못 쓰는 선수였던 헤이워드 주고 나름대로 쏠쏠한 친구들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샬럿도 경기력이 호전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양 팀이 붙으면요. 나는 샬럿이 3.5프레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네, 샬럿은 내일 뭐 마땅히 큰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마크 윌리엄스나 라메로는 원래 아웃이었었고 베르탄스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반대로 포틀랜드는 브록던이 빠져있고 스콧 앤더슨이나 쉐이든 샤프 이런 친구들이 없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물론 요즘에 에이튼이 조금 잘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샬럿 쪽을 손을 들어주고 싶네. 거기다가 요즘에 샬럿 색깔 그리고 포틀랜드도 기본적으로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한다. 이런 팀임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볼 것 같기는 하네요. 원래는 샬럿이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이런 스탯들이 되게 좋게 찍혔어. 공격이나 수비나. 근데 직전 경기 골스한테 84점밖에 못 넘어서 이런 득점 순위가 많이 처졌고 여전히 수비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샬럿 프레에다가 언더 쪽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네요. 다음 경기 이제 클파 대 세크라멘토. 마지막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도 사실은 패스예요. 패스. 클파도 그렇고 세크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하든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클리퍼스를 응원을 하는데 클리퍼스가 요즘에 좀 삐리합니다. 폴 조지가 특히 마탱이가 많이 좀 가 있는 것 같고 하든이 좀 분전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든이 한 경기에 막 30점 40점 꽂아넣던 휴스턴 시절의 포스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은 또 벤치에서 쏠쏠한 3점 꽂아주는 노먼 파일도 지금 또 결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퍼스가 요즘에 안 좋은 분위기에다가 핵심 식스맨이랄까? 하여튼 뭐 벤치에서 유력한 자원까지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직전 경기에 못 나왔거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수비가 요즘에 안 돼요. 휴스턴이요. 클파가 최근 7경기 동안 실점 전체 5번째로 실점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득점이 막 압도적이지도 않아. 이런 상태인데 세크라멘토는 어떠냐? 세크라멘토도 기본적으로 수비 안 되죠. 보시면은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둘 다 28등, 29등. 되게 안 좋습니다. 실점 자체도 120점가량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로 득점을 그걸 커버할 만큼 많이 해주냐? 그것도 아니거든. 10등 수준에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양팀 다 세크라멘토도 그렇고 클파도 그렇고 경기력이 들쭉날쭉해요. 이게 클파가 6.5마인, 홈에서 6.5마인. 뭐 클파가 홈에서는 매우 세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근데 그냥 안 가고 싶어 사실은. 저는 내일 그냥 이런 경기 베팅할 바에 다른 NBA 괜찮은 거 많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도 패스할 것 같네요. 이탈리아 리그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유벤투스랑 프로시노네가 조금 일찍 하는데 라인업이 나오기는 했네요. 제가 이제 이거 분석하기 전에 입수했던 예상 라인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기 전에 봤던 예상 라인업은 이거였어요. 일단은 후방은 비슷하네. 루가니, 브레메르, 가티가 선발로 나온다고 하고 중원에 라비오, 로카텔리, 메케니. 여기도 라비오, 로카텔리, 메케니, 코스티치, 캄비아소 사이드에다가 키에사랑 블라우비치. 원래는 케난 일디즈가 선발 예상을 했는데 키에사 선발이면은 유벤투스 쪽이 일단은 좋게 보이죠. 아무래도 키에사가 여태 보여준 것도 많고 프로시노네는 사실 한창 좋았을 때보다 요즘에는 기대감이 많이 줄었어요. 얘네들이 좀 잘 나갈 때는 전반적으로 젊은 선수들 주축에다가 뭐 유럽의 유수의 팀들에서 이렇게 임대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이고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라서 뭐 강팀 상대로 나름대로 비비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프로시노네의 최근 성적은 너무도 좋지가 않죠. 요즘에 프로시노네 성적 한번 비춰보면은 자 일단 이렇습니다. 한창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 앞쪽에는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즌 시작인데 초반에도 잘 나갔었고 전반적으로 질 때도 아쉽게 지고 괜찮았었는데 프로시노네 최근 성적들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걸 한번 리그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올 시즌 모든 대회 전적인데 프로시노네 올 시즌 리그 최근 전적들 보면 이래요. 12경기 정도? 최근 12경기 동안 1승 2무 9패? 이렇게 되는 것 같네. 이 정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좀 큰 점수차로 질 때도 있고 유벤투스한테 아까 살짝 봤다시피 큰 점수차로 패배했던 적도 있고요. 유벤투스도 사실은 지금 막 엄청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유벤투스가 제가 계속해서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엠폴리전에 이날은 밀리크가 일찍 퇴장을 당했었죠. 17분인가 18분 만에 퇴장당한 경기였고 겨우겨우 비겼는데 인터밀란이랑 이날은 뭐 유벤투스가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날은 인터밀란이 이길만한 경기였었고 그러고 나서 홈에서 우디네세한테 잡혔죠. 우디네세는 보통 이제 무디네세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아무리 비앙코네리 더비라고 할지라도 좀 아쉬웠었죠. 유벤투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다. 원래 이렇게 유벤투스가 그전까지는 무패행진 달리고 있었잖아. 사스올로한테 한번 제껴진 이후로 계속해서 무패행진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더라. 이런 와중에 그래도 프로시노네 정도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딱 이 경기를 보자마자 했어요. 요즘에 유벤투스 생각하면은 야 이거 오늘 이번 주 유벤투스 조금 안 좋게 봐야겠다. 유벤투스 반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프로시노네야. 저는 그거를 보고 그래도 유벤투스가 프로시노네도 마찬가지로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리 프로시노네가 젊은 친구들이 주축이고 좀 언제든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분위기도 썩 좋지가 않고 프로시노네가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태의 유벤투스가 프로시노네를 상대한다? 이거는 그래도 유벤투스 쪽을 손을 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지금 그 라인업 선발 라인업 같은 거 봐도 저는 유벤투스가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거의 뭐 베스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전방 자원도 티에사랑 블라우비치면은 상당히 좋은 라인업이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요즘에 뭐 그 좀 좋은 분위기에 있는 일디즈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영입해온 선수들도 꽤나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좀 뭐랄까 유벤투스가 안 풀린다 하면 알카라드 투입이라든지 뭐 티아고 잘로 이런 친구들 투입할 만도 하고 오늘 정도 라인업이면 유벤투스가 괜찮게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 유벤투스의 뭐 일반승 같은 게 크게 맛은 없더라고요. 저는 뭐 상대가 프로시노네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오바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싶은데 썩 배당은 별로 맛이 없고 이게 뭐 가자면 유벤투스의 마헨인데 사실 프로시노네 상대면은 마헨을 고려할 법도 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시노네가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벤투스의 승을 베이스로다가 마헨까지도 한번 노려는 보고 오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칼리아리 대 나폴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 나폴리가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스팔레티 감독이 우승을 이끌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랑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리카 에르난데스를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카 에르난데스가 별로 못했죠. 그래서 금방 잘랐어. 그리고 나서 안친 감독이 옛날에 이제 나폴리가 한창 막 카바니, 라베찌, 함식 이런 친구들 때 좀 잘 나갔었단 말이죠. 지금의 나폴리의 기틀을 세웠던 왈테르 마짜리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너무 좀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마짜리 감독 쪽 금방 잘렸고 바르셀로나는 다른 감독이 앉았어요. 누가 앉았냐? 옛날에 나폴리를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리 감독의 수석 코치, 오른팔이었던 칼조나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칼조나 감독이 이 프란체스코 칼조나 감독이 현재 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 감독이에요. 그 말이 뜻은 뭐냐? 지금 나폴리랑 슬로바키아 감독을 겸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일단 즉각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려 홈에서 바르셀로나와 비기는 끌려가던 경기에 오시멘이 75분에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용병술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날 막 로보트카도 부진하고 했는데 그래도 칼조나 감독이 오자마자 본인의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홈에서 바르셀로나랑 비겼고 끌려가던 경기에 용병술 교체 투입으로 인해서 반전을 이끌어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칼조나 감독을 높게 평가할 만은 하다. 현재까지는 이 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포르투갈조를 2위로 아마 뚫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래도 쉽지 않았어. 아이슬란드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팀들도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에서 한 C에서 B 정도의 팀들이고 룩셈부르크도 요즘에 많지 않고 포르투갈이 홀로 1강인 조고 그 뒤로 이제 슬로바키아나 아이슬란드, 보스니아 여기다가 룩셈부르크까지 이렇게 한 2중 정도? 그 정도의 팀인데 여기조에서 슬로바키아를 본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좀 능력은 있는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폴리가 간만에 저는 마짜리 감독이나 리카 에르난데스보다는 그래도 좋은 인사라고 생각은 들더라고. 뭐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나폴리는 현재 그 감독 변수가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오늘 또 칼리아리의 홈 경기잖아요. 제가 몇 차례 칼리아리가 원정에서는 별로 이렇게 뭐 드러나는 게 많이는 없다. 근데 홈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뭐 제가 이런 지리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칼리아리가 원정이랑 홈이랑 크게 달라요. 먼저 원정에서는 이렇게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는 지금 코파 이탈리아에서 승리한 거 빼면은 올 시즌에 리그에서만큼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홈 경기야.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칩니다. 칼리아리가 뭐 최근에 뭐 토리노나 라츠한테 패배하긴 했으나 그전에는 홈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도 보여주고 홈 칼리아리는 꽤나 까다롭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이 나폴리의 칼조나 감독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선수단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애먹을 만은 하다. 하지만은 칼리아리도 일단은 최근에 폼이 좋지 않은 상태고 칼리아리도 그냥 뭐 단적으로 최근에 경기들만 봤을 땐 이러니까요. 볼로냐한테 홈에서 승리한 이후로
최근에 5경기 동안 좀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어쨌든 나폴리가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전도 다른 대로 잘 치렀고 이런 뭐 오시멘이나 그 앙기사 같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됐던 팀 친구들도 다 복귀를 했다. 크바르치엘리아도 사실 오시멘이 없는 기간 동안 조금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폴리 쪽에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경기 외적인 변수가 꽤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 나폴리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나폴리가 막 이 새끼들 경기를 가면은 막 베로나한테도 되게 어렵게 이기고 조금 막 못 믿어온 팀이긴 한데 그래도 칼리아리도 좀 흔들리는 편이고 저는 나폴리 쪽의 손을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레체 대 인터밀란. 자, 이거는 일단은 크게 고민은 안 합니다. 뭐 인터밀란의 승 쪽을 안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레체 경기 얘기할 때마다 막 시즌 초반에는 되게 잘했었다. 시즌 초반에는 다베레사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막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성적이 안 좋다고 했었죠. 다만 이 레체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나 있어요. 레체를 보면은 오늘은 홈이긴 한데 얘네도 원정 먼저 볼게요. 레체가 원정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올 시즌 세리아 무승이에요. 무승. 세리아에서는 올 시즌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하지만 홈에서는 어떠냐. 그래도 홈에서는 많이는 못 이겨도 꽤 이렇게 챙겨가긴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코파 이탈리아까지 포함해서 홈에서 4연승하고 그 뒤로는 조금 헤맸었지만은 최근에 프로시노네 잡고 피렌체를 잡기도 하고 이 피렌체 잡은 경기가 90분 넘어서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둔 경기거든요. 이렇게나 나름대로 저력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상대가 인테르라는 거죠. 인터밀란은 중간에 이렇게 사술로한테 허리 한번 잘린 이후로는 모든 대회에서 그냥 연승 행진 중이거든. 무패 행진 중이거든. 더구나 최근에 지금 9연승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인터밀란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런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도 사실은 진작에 조금 앞서 나가는 경기였었고 경기력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밀란을 지금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뭐 단순히 인터밀란의 팬이어서가 아니라 이탈리아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터밀란은 아마 객관적으로 봐도 유럽에서 지금 경쟁력이 꽤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인터밀란이 레체 상대로 그렇게 고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뭐 배당은 맛은 없어요. 보니까 인터밀란의 마헨 배당도 한 2배? 나는 인터밀란 마헨 2배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좀 얌전하게 한다면은 그냥 일단은 일반승 정도는 좋게 볼 것 같고요. 원정이니까. 일반승 정도는 좋게 보고 더 나아가서 마헨도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저는요. 이 경기는 마헨도 충분히 누를 만한 경기다. 그런 생각 해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음 일정들이 조금 이제 무서워가지고 인터밀란도 좀 관리 차원에서 로테이션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인터밀란 상당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축구 오늘 이탈리아 축구 마지막 밀란 대 아탈란타 경기인데 자, 이 경기 되게 오늘 재밌을 만한 매치이기는 해요. 보시다시피 아탈란타가 챔피언스리그권 도전을 위해서 지금 아탈란타가 승점 45점인데 볼로냐랑 승점 3점 차인데 2경기를 덜 했거든. 그래서 아탈란타는 뭐 경기들을 조금 이제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볼로냐의 자리를 도로 뺏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챔스권 도전이 가능한 아탈란타인데 이 아탈란타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몇 차례 좀 이제 썩어있던 그 미란 축구 같은 친구들도 부활을 했다고 했었고 요즘에 미란 축구도 주전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CDK 그 밀란에서 임대였나요? 하여튼 밀란에서 그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 임대로 아탈란타에 합류한 CDK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샤를 데 케텔라라는 선수인데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CDK가 요즘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연속골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요즘에 득점 행진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띄죠. 최근에 10경기 동안 6골 괜찮은 행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CDK도 좋고 미란 축구도 잘하고 있고 팀의 이제 주축 자원들이 쿠프 메이너스 같은 이런 친구들 다 잘하고 있는 아탈란타다.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오늘 예상 선발 명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탈란타와 밀란의 예상 선발 명단인데 눈에 띄는 점은 밀란은 일단은 여전히 좀 센터백 뎁스가 아쉽다는 점. 오늘은 이제 말릭 차우가 선발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뭐 토모리, 칼룰루 이런 친구들 지금 부상으로 조금 제 컨디션이 아니고 키에르 대신에 오늘 말릭 차우가 선발이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칼라브리아 대신에 또 플로렌치가 나온다. 수비진에 약간 이탈이 있는 거 말고는 위쪽들은 대부분 뭐 린데르스가 지금 또 선발로 없다고 나와 있는데 글쎄 아들리가 나올지 린데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린데르스가 나오는 게 좀 낫다고 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밀란은요 공격진은 대부분 풀 주전인데 후방이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수비 쪽도 그렇고
이 중원도 약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수비적으로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볼에 이쁘게 차는 선수들이라서 아들리나 베나세르가 좀 더 수비적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밀란 오늘 약간의 라인업 아쉬움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탈란타도 짐시티, 팔로미노, 하파이톨로 이렇게 원래 작년에 주전이 3명이었는데 그렇게 3명이었는데 보다시피 지금 3명 다 갈렸죠. 아무래도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3백을 여전히 돌리긴 합니다만은 3명 전부 다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다만 오늘 이 히엔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이번에 1월달에 아탈란타로 왔거든요. 헬라스 베로나가에서 뛰다가 아탈란타로 왔는데 사실은 뭐 부상도 많은 선수고 약간 저는 오늘 아탈란타도 수비적으로는 약간 좀 의심이 가기는 해. 짐시티 같은 애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무튼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아탈란타는 풀 주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CDK라든지 미란 축구 같은 애들 선발로 나오고 있고 원래 에이스인 쿠프메이너스 그리고 에데르손과 데루니 뒤를 받침을 한다. 저는 라인업상으로는 하자는 오히려 밀란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양 팀의 맞대결을 어느 한쪽이 막 우위를 따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그래도 아탈란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일정상으로도 밀란은 주중에 렌과 유로파 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도 아탈란타 쪽이 조금 이점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밀란이 저번에 몬자한테도 4대2로 패배하기도 하고 요즘에 밀란이 한창 좋았다가 살짝 처진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승패를 뭔가 따지기는 나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맞대결 같은 거 봐도 네 최근에 아탈란타가 밀란을 2번이나 잡았고 올 시즌에만 이렇게 2번 잡은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은요 이 경기는 나는 오바 쪽이 제일 나아 보여. 오바 쪽이. 요즘에 양 팀 다 득점 페이스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자 일단 밀란 경기 나폴리랑 1대1 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되게 오바가 일단 많아요. 오늘도 기준점 2.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탈란타. 자 아탈란타도 요즘에 꽤나 신바람 축구를 합니다. 5연승 기간 그리고 그 전에도 최근에 총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데 중간중간에 1대0이나 1대1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아탈란타가 신바람 축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밀란 경기가 요즘에 좀 오바 페이스가 많이 있어갖고 아탈란타랑 붙으면 나는 일단 오바 쪽이 좋아 보이긴 하네.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우위를 들어주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리그 3위와 5위 이렇게 좀 수준 높은 팀들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승리가 나는 조금 까다로워. 특히 밀란이 홈이기는 하나 요즘에 아탈란타의 기세가 너무나도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 쪽이 제일 나아 보이네요. 저는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경기가 이제 베티스 대 빌바오거든요. 일단 리그의 이제 좀 중상위권을 형성하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근데 베티스는 살짝 좀 사그라들었고 빌바오도 좋은데 뭔가 무승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은 자 빌바오가 최근에 발렌시아한테 한번 원정에서 깨지긴 했지만은 상당히 좋은 팀이죠. 지로나 상대로도 승리도 하고 홈에서 그리고 또 꼬마한테 원정에서 이 꼬마가 아직까지 리그에서 홈패배는 없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에도 홈에서 무패행진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파델레이 컵 대회에서 빌바오가 깨버렸다. 그만큼 빌바오는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물론 이렇게 알메리아랑 비기기도 하고 이 알메리아가 어제도 꼬마를 무승부를 거뒀었죠. 이런 경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폼상으로는 베티스보다는 빌바오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티스가 한창 나름대로 잘 나갈 때 이렇게 무패행진 기간이 꽤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뭐 유로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코파델레이도 치르고 리그도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죠. 무패행진 기간 이후로는 무승부도 많고 패배도 꽤나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무승부 패 승리 중에 승리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요즘에 베티스는 다소간에 좀 흔들리는 모양새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베티스가 리그에서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베티스가 단단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올 시즌 베티스의 홈전적인데 리그 홈전적인데 바르시아한테 한번 깨진 거 말고는 이 경기도 바르시아가 90분 넘어서 두 골을 터뜨린 거야. 당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베티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잘 지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인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빌바오 쪽을 좋게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베티스가 결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원래도 결장이 많아. 이스코. 제가 여러 차례 베티스의 올 시즌을 이스코 없이는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이스코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스코도 그렇고 아요세 페레스, 귀도 로드리게스, 아르헨티나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썼죠. 옛날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할 때 귀도 로드리게스나 이스코 이런 핵심 자원들도 결장이고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3명이나 지금 징계로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베티스 쪽에 결장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반면에 빌바오도 뭐 루케 같은 친구들이나 안데레 에레라
아쉽기는 한데 베티스만큼은 아니거든요, 결장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원래 이 경기를 일단은 빌바오 쪽을 좋게 보고 거기다가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까, 무승부나 햄무 쪽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틀었어요, 빌바오 쪽으로. 베티스의 승리 그림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